영화 도가니를 기억하십니까? 안녕. 형, 그 문제는 어떻게 할까? 잠깐 와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작품을 통해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참 괴로운 역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저 또한 패닉 상태였죠. 이런 그 사회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그 자체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같이 그 분노가 공감될 수 있는 부분들, 영화를 찍고 개봉하기 전에 굉장히 그 몇 개월 동안 개봉 전까지 굉장히 무거웠었어요, 마음이. 제가 이 정도인데 실제 당사자들의 심경은 어떠할까요? 도가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올해로 꼭 14년이 됐습니다. 용기를 낸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거대 권력에 맞서야만 했던 힘없는 난쟁이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요즘엔 수화가 아니라 수어라고 부른답니다. 또 다른 언어라는 뜻이죠. 이곳에선 영상통화가 필수인데요. 청각장애인의 병원 볼 일이나 관공서 업무 등을 도와주는 곳이죠. 먼저 병원 도착해가지고 병원 도착해서 곳에서 병원 이름은 카메라 찍어가지고 카톡을 보내세요. 카톡으로 오늘 한 30분 먼저 도착한 다음에 통역 시작은 2시부터. 이곳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전응섭 씨. 알고 보면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가니 사건의 최초 제보자죠. 농학생들이 겪은 고통 피해는 제가 바로 겪는 고통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대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생각 그 일념뿐이었습니다. 영화 도가니에서 공유 씨가 맡았던 역할이죠. 내부를 고발했던 내부자. 당시 그는 광주 인하원의 생활재활교사로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모사님 그 당시엔 날 2005년 도가니 사건 때 대체위원장으로서 정말 발걸음 붙이고 앞서서 열심히 도와주신 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네. 반갑습니다. 당시 그에겐 소수지만 든든했던 조력자들이 있었죠. 만약 기억이 새롭지요. 그렇죠. 이게 다 기억이 됩니다. 예. 마처제처럼 예. 주로 좀 그렇게 큰 일을 겪었는데 기억하지 못한다면 개사와 힘드는 것처럼 힘들게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2005년도부터니까 한 감당할 수 없는 은밀한 비밀을 간직한 채 인화학교는 현재 폐교 상태입니다. 성폭력 대처기가 구성된 건 2005년의 일이지만 세상은 별로 꿈틀하지 않았습니다. 솜방망이식 처벌이 고작이었는데요. 전 선생님과 피해 학생들의 용기는 오히려 상처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2011년 영화가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나서야 재수사가 시작됐고 학교는 폐교됐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짓밟았던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바로 그 당시 소파가 있었어요. 여기 소파가 여기도 있었고, 네, 바로 소파가.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 옛날에 부분도 여기 행사장에 그래서 이 바로 이곳에서 바로 여기에서 피아서 묶어놓고 소파 있는데 추악한 범죄는 가장 높은 권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2000년부터 무려 5년 동안이나 겁없이 이어졌습니다.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피아서는 다리를 골절 기부스에서 초뚝초뚝 걸어가는 걸 우연히 나가지고 자기가 등에 업어주겠다 해가지고 바로 근처 화장실로 바로 여기 화장실로 바로 이 화장실로 가가지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이 화장실 안에서 목수술 했다고 피아성이 저한테 말했는데 저 역시 그때의 분노가 되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영화를 끝까지 보기가 힘들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더군요. 그런데 실제 도가니 관계자들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영화는 현실보다 나았다고요. 학교 내 기숙사 시설이었던 인화원. 그중엔 전 선생님이 7년간 생활했던 방도 남아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여기에다가 물 놔두고 자는데 옷을 그 물에다가 어떤 해코지약에서 약을 타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녁이 있었고 그만큼 분위기가 살벌했고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하고 피워버리고 도가니 사건 제보자. 그의 해고는 수순이었습니다. 인하원 이곳에 이제 선생님들이 33명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전응섭 선생님에게 피해자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상담해서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자기 말하는 것보다 여자 선생님 말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만 했지만 피해자성이 여자 선생님을 믿고 말했지만 대부분이 말을 들어주지 않고 겁했대요. 그래서 조섭수 정도는 자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멀어지기를. 그렇게 숨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눈을 감는 편이 당장은 훨씬 편안하죠. 옆에서 보시기에 전 선생님은 뭐 특별한 분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분이? 평범한 사람이죠. 후배들의 아픔이나 학생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아주 평범한 사람. 그럼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많이 정말 자신의 현실, 자신의 밥벌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한 것이고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침하고 추악한 사건을 용감하게 세상에 드러낸 사람들. 이들이 없었다면 그 몹쓸 짓을 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싸움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세상은 점차 그들의 편이 돼줬습니다. 징역 8개월은 8년으로 10배 늘었죠. 하지만 성폭력 가해 교장은 이미 사망하고 난 뒤였습니다. 아쉽게도 사실 뭐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차 경찰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30명이고 가해자가 16명이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실제로 뭐 공소시효나 뭐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았었던 거죠. 아쉬움을 남긴 채 도가니 사건은 분명 우리에게 뭔가를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곳,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인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도가니가 됐습니다. 도가니 나 4년 전후 밝혀진 사실은 아직 일부에 지나지 않다 봅니다. 이미 성장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과정에서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그 부분을 가슴속에 감추고 계속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한다고 봅니다. 도가니의 열기는 다 식지 않았습니다. 동물 구호단체로 알려진 케어가 자신들이 보호하던 개들을 무더기로 안락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도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구한 이후 80%를 살릴 수 있고 20%를 고통 없이 보내주는 것은 동물권 단체이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연대 등은 오늘 오전 서울지방경찰 여러분도 지켜보셨습니까? 박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라고 촉구한 5개월 전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또 하나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수사는 시작됐고 논란은 가열됐죠. 제작진은 그 사실을 폭로한 케어의 내부자 동물관리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2015년부터 구조동물 230여 마리의 비밀 안락사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제보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방송국 쪽에다가 넘겼던 그런 자료들이에요. 안락사를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보호소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그냥 이것도 제가 애들 예쁘고 어려서 안 보냈어요. 그녀는 그간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녀 역시 가담했지만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보낸다는 의미가 저희는 그냥 그 보낸다는 의미가 안락사 얘기를, 말을 그냥 안락사라고 안 하고. 제일 큰 문제는 회원들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죠. 마치 데리고 와서 끝까지 잘 키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너무 이게 일이 크게 벌어지니까 이제 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자. 얘기를 오픈해버리자. 불안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거 사람들이 알면 우리 끝장이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위장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케어가 애들 여기서 그때 데려간 기증받은 애들을 안락사를 했었다. 네. 지금 우리가 거기서 남아있는 애들이 몇 마리죠? 3마리요. 3마리. 큰일 났네. 그리고 그때 물려 죽은 애들이 좀 많았잖아. 2마리. 네. 우리가 뭐 한 5마리 죽었다고 하고 3마리는 우리가 데리고 있고 8마리. 그러니까 한 4마리 정도를 어디서 엇비슷한 애들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렇게 모으면 네.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에 약간 주둥이는 좀 우리가 염색을 좀 검은색으로. 구조 활동의 가장 열성적인 단체라 놀라움은 더 컸죠. 제보는 사실은 저도 뭐 망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도 안락사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저 또한 뭐 질타를 많이 받을 것, 그런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망설였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이런 행동을 못하게 내가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걸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